네, 오늘도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고요. 다음 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관세 협상 데드라인, FOMC, 여기에 이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벤트 속에서 틈새를 노릴 만한 테마와 종목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가 오늘 장중에 7% 넘게 올랐던데 주가가 장중에 강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사실 오늘 지수가 약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코스닥이 오전장에 조금 움직여질 때 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좀 올라갔다가 약간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스테이블 쪽으로 좀 수급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윗꼬리가 조금 남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는 그냥 계속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가게 만들어지면서 우상향에 대한 기조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대량으로 한번 터져주는 구간이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적은 거래량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은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변함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 리뷰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두 해 비례 실적을 기다리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71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866억 원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4조 5,69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조 원대였는데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이 다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지금 컨콜에서 좀 나오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에는 체코 수주를 확정이 됐지만 돈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저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횡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번에 안 좋지만 앞으로 체코 수주라든지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3분기 이후부터니까 저는 오히려 또 크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제 조정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수주와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키워드 뭘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가 예상 가능해지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디지털 자산 첫 번째 테마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너무 대놓고 키워드를 말씀드려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법안 발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관련주들이 좀 모처럼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핵심 이슈 뭘로 보셨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법안에 대한 좀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이제 내주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도 주가가 좀 다 같이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법안에 대한 좀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법제화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려감이 있는다 하더라도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만 하더라도 3건이 이제
들어갈 거라는 이제 민주당의 속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구간이고 한국만 그런다라면 모를까 미국도 거기에 대한 스탠스를 같이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정책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또 분석을 해보죠. 네, 가장 커다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트렌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신흥 국가들도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인프라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고 외화 송금이라든지 이체라든지 환전 이런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 자체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 산업에 대한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결제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송금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그리고 해외를 가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용처가 굉장히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커다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데 이 화폐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움직이고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전 자산으로 해서 좀 스테이블한 그런 안정적인 모멘텀을 만들기 때문에 마진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우리가 수익을 생각보다 안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보다 오히려 그 시스템에 도입을 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해서 다 잘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잘 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발행이 너무나 너도 나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디지털 자산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하면 다시 한번 또 법제화 드라이브가 움직이고 있는 STO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도 역시나 정책의 방향성이나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STO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토큰 증권 법안을 8월 달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STO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이 이 STO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STO 시장은 사실 연계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가 만들어지고 STO가 다시 한번 법제화가 드라이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이 STO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STO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제화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8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 오셨을까요? 네, STO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나 기관 쪽에 대한 협력이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장기적인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일단 마진이 조금 대표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은 마진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약간 상반되게 B2B 쪽으로 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높은 산업이 STO라고 하고 있고 증권사에 대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게 바로 STO다라고 많은 증권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조금 좋은 산업이 ST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혜와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 시작한다면은 실적을 좀 많이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STO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수 있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아직은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반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잘 풀리고 나서 지금 시스템의 구축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반영 시간차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낯설다 보니까 대중성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도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단점이고 도입 초입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적용이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STO로 이제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승인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인프라가 커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에 대한 단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STO 이 대결입니다. 좀 막상막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은 어떤 테마일까요? 네, 사실 두 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네. 누가 먼저 가느냐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이 먼저 갈 거라 생각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의 반등이 정말 오랜만에 나와준 섹터이자 테마이기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뭘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 탑픽은 그동안 먼저 올라갔던 오늘도 간만에 카카오페이도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그 속에서는 약간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움직였지만 후발주로 강한 시세를 보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종목은 핀거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이 두 가지를 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체 이제 먼저 STO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을 때 동사가 좀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고 있는 영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토큰 증권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유통,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핀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STO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는 핀거 쪽에 더 많이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STO였지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핀거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편입은 넥스트레이드로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진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 안 되는 종목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넥스트레이드로 좀 같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월요일 날 시초가에 좀 진입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5,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의 추세를 이탈하는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교장에서만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무방은 없잖아요. 네. 네이버 밴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다가 김민성 나눔만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 오시게 되면은 장중이든 아니면 주말간에도 중요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테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밴드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종목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자료 정리한 거 보시고 주말간에도 학습하시면서 다음 주 준비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된 여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약간의 우려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게 약간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극단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좀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주말간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 만들어지면서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이벤트 있으면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